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택천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33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3의 장우규, 유흉에 대해서 살피고 94의 둔무부 기행 자처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택천캐는 계속 이야기했지만 5개의 양이 하나의 음을 결단하는 그런 상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본상에 대한 검토 염두에 두고 계속 효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우규 유흥 군자 쾌께 독행 우우 약규 유운 유온 무구. 구삼은 광대뼈가 씩씩함이니 흉함이 있고 군자는 시비와 선악을 결단함이라 만약에 비에 젖어서 노여움이 있으면 허물이 없으리라. 상활 군자 캣께 종무구야. 군자가 결단하고 결단함은 마침내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설명은 군자 캣께를 군자가 과단성 있게 결단하여서 홀로 가다가 비를 맞아서 옷이 젖으니 이 상황이 불쾌하나 마침내 허물이 없어진다, 사라진다 이야기합니다. 효의 위치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구삼은 이렇게 양강의 제일 위에 있죠. 그리고 바른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육과 응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결해야 될 이 상육과 응의 관계에 있으니까 응하는 관계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사거나 질투를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구삼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착안해 가지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설명을 보면은 구삼은 유일하게 상육과 호응한다. 그래서 정에 이끌려서 결단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닐 수도 있다. 우유부단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경계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경계하여서 과감하게 결단하면은 그가 바로 군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비를 맞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구삼과 상육이 응의 관계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의심과 시기를 사는 상황인데 이때 구삼이 양강의 구삼이 다른 사람들도 상육과의 관계에 의심받게 되자 비에 옷이 젖는 듯이 마음이 기쁘지 않고 노여워하는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삼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해가지고 잘 처리하면은 즉 지혜롭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면 결국에는 재앙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태영 교수님은 조금 이 부분의 정치적이면 조금 다르게 설명하시기를 결의에 찬 얼굴로 과감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서 홀로 쾌쾌 결단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홀로 결단을 하니까 고립감에 쌓일 수 있죠. 그래서 이때 비를 흠뻑 맞듯이 그것을 감당하면은 상황이 무탈한 방법으로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쾌께는 나를 해치는 소인을 보게 되는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내 주장을 과단성 있게 주장을 하고 과감하게 천명을 하고 때로는 또 이렇게 끈질기게 하면은 흔쾌히 수락되고 화합하게 되는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괴는 길한효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천적으로 효를 받았을 때 이게 이제 처음에는 유흉이 있죠. 유흉이 있는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무구, 허물이 없게 되는 상황으로 전환이 되니까 황 교수님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길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소상전을 봐도 종국에는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길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실천적으로 효를 받았을 때 장우규, 광대뼈가 튼튼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군자가 과감하게 결단해서 혼자 가다가 비를 맞는데 이 비의 상징성은 또 무엇인지, 그 다음에 화를 낸다고 하는데 이 화를 낸다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사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기를 광대뼈가 기세다 드세니 흉한 일이 있을 것이다. 군자가 지나치게 강직한 성품으로 꺾일 것이다. 쾌를 결단한다고 이야기라 꺾인다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가다가 비를 만나서 옷이 비에 젖어서 성냄이 있지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B가 오해를 풀게 되는 상황인데, 이 오해를 풀게 되는 B의 상징성이 오히려 오해인지 아니면 실현인지, 즉 실현인지 아니면 오해를 씻어버리는, 풀게 하는 그런 없애는 그런 것인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B를 맞는 게 어떤 것인지 그 구체적인 효를 만났을 때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9.3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4를 살펴보겠습니다. 둔무부, 기행, 차저, 견양, 회망, 문은 불신, 상활. 9.4는 볼기, 엉덩이 짝에 살이 없으며 그 가는 것이 머뭇거리고 양을 끌고 가면 후회함이 없으련만 말을 들어도 믿지를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기행, 상활, 기행, 차저, 기행, 차저, 차차, 위부당야, 문은 불신, 총불, 명야. 그 가는 것이 머뭇거리면 자리가 마땅하지 않은 것이요 말을 들어도 믿지 않는 것은 귀가 박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은 불신의 물상은 사오정 같다고 조금 이야기합니다. 문은 불신을 들은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들은 것이 분명하지 않다고 불명, 총불명, 들은 것이 분명하지 않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약간 사오정 느낌이 나는 그런 이야기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구사는 상계에 진입할지 일단. 그리고 양강의 자리로서 바른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응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단 설명하기로 일반적인 설명은 장치천 교수님은 둔무부 엉덩이 볼기살에 살이 없다. 즉 아래로부터 도움을 상실해서 차차 상실한 상황이고 차저는 행동이 어려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현명하고 바르고 총명하게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즉 이런 사람은 총명하지 않고 고집스럽고 다른 이의 말을 경청해서 상황을 잘 극복해야 되는데 이런 경청해야 시비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치 말을 듣는 그런 상황을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총불명야의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황태현 교수님은 조금 다르게 설명하시기를 속내를 가릴 덮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둔무부를. 그래서 상대방은 자기의 속내를 다 드러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상대방은 나보다 조금 강한 사람 또는 세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둔무부 기행차제의 전체적인 의미를 상대방은 이렇게 자기의 속내를 다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이거를 의심하는 거죠. 상대방의 속내를 다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상대방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상대방의 진위를 의심해서 자꾸 민기적 거리면서 행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이걸 기행차차라고 차저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신을 바짝 잘 차려가지고 쾌계의 그 결단의 그 정신을 받아서 과감하게 결단하면은 이런 미적거림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나오는 견양은 막강한 상대방의 뜻을 의심하지 말고 그에게 완전히 이제 항복해라, 전향해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회망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사는 또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비쩍 마른 볼기에 살이 붙어 있지 않으니 그 행진할 적에는 주춤거리면서 속죄의 뜻으로 양을 끌고 갈 것이다. 바뀐 것이 원래 상태로 사라질 것이다. 듣는 사람이 말을 듣고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실천적으로 엉덩이에 이래 살이 없다. 둔무부. 이제 황태인 교수님 조금 다르게 설명했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엉덩이 살이 없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 그 행동하면서 머뭇거림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견양 말을 끌고 가면은 그 후회함이 없다, 양을 끌고 가면 후회함이 없다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말을 들어도 믿지 않는다. 이 말의 상징성이 이제 내가 믿지 않은 거는 내가 박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데 이 두 개가 어떤 상관성을 가지는지 이제 실천적으로 이런 모든 점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이런 모든 점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이제 굉장히 이제 공부할 때 까다로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작은 글씨를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장유구, 유흉, 군자케케, 독행운우, 약규, 유운, 무구.
상왈 군자케케 종무구야. 광대뼈에 기세가 드세니 흉한 일이 있을 것이다. 군자가 지나치게 강직한 성품으로 또 꺾이고 꺾이게 될 것이다. 혼자 가다가 비를 만나서 옷이 비에 젖어서 화를 내미 있지만 결국에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광대뼈가 드세다고 이야기하는 물상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택천캐가 이렇게 9-3이 효변을 하게 되면은 이제 중택태가죠. 태가 두 개 나오는 거죠. 이 태가 두 개 나오는 것은 내천대장의 직계 모계라도 봤습니다. 그래서 규는 광대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태가 또 광대뼈에 물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천대장에서 이렇게 3이 5로 가면은 이렇게 뼈가 두 개 딱 있는 거죠. 그래서 3이 5로 가면은 광대뼈의 기세가 매우 드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감은 흉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그 택천캐가 9-3이 효변을 하게 되면 중택태가 되죠. 근데 이미 상계가 이렇게 한번 회절의 상이 있는 거죠. 원래 그 태는 꺾임, 회절의 상이 있는 거죠. 이 회절의 상은 원래 완전한 건이 하나가 이렇게 양이 음으로 변하면은 이제 회절의 상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역 정리 노트 주역 64개 노트 정리 기초 5번째 그 정리에 있으니까 한번 이참에 또 한번 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한번 꺾였는데 또 이렇게 합계가 건인데 변하니까 또 한번 꺾이는 거죠. 그래서 꺾이고 꺾이니까 흉사, 가면은 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자 캐케의 상을 보면은 이게 이어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택천캐는 이미 중천건이 완벽한 건이 있을 때와 비교해서 이미 상기가 건이 한번 꺾였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합계인 건이 이제 효변하게 되면은 다시 또 태가 돼서 또 꺾이죠. 그래서 설명을 보면은 쾌계는 건의 건자들 중 이미 하나가 상실되었고 중택태가 되면은 그 중에 또 하나를 상실하게 되니까 군자가 꺾이고 또 꺾인다. 그래서 군자 쾌계의 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물상의 의미를 보면은 군자가 성품이 너무 강직하여서 너무 과감하게 결단하면은 꺾이게 되는 상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독행, 우우, 약우, 우운의, 유온의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택천캐가 이제 6-2가 효변을 하게 되면 9-2가 9-3이 효변을 하게 되면은 중택태가 되죠. 이 중택태의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 더 있습니다. 중택태의 물상을 보면은 풍택 중부에 썼죠. 풍택 중부가 이렇게 추이를 하여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럼 풍택 중부 시절에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음이 두 개가 이렇게 딱 있죠. 음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진의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태에서 추이를 하게 되면은 4가 이렇게 6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태의 연못에 도착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도착한 상황에서 보니까 이전에 풍택 중부에서는 이렇게 리가 굉장히 컸죠. 리가 이렇게 큰 리가 있는데 대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택태가 되면은 이렇게 리가 작아지죠. 햇빛이 작아지죠. 그래서 햇빛이 작아지는 상태에서 큰 비가 이렇게 내리죠. 감의 비가 이렇게 감의 물상이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죠. 감의 비가 내리니까 혼자 가다가 비를 맞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택계에 있던 쾌계에 있던 건이 이렇게 비를 맞게 되니까 화를 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풍택 중부계 시절에 두 개의 음이 동행을 하는데 중로를 걸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음이 이렇게 있죠. 추위하여서 택계가 되면은 한 사람의 백성이 홀로 뜬다. 4가 6으로 올라가는 상입니다. 그래서 태의 못에 도착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리의 빛이 햇빛이 큰 게 이렇게 작아졌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빛이 약해서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상황에서 감의 비를 맞으니 건이 사람이 감의 빛을 맞으니 혼자 가다가 비를 맞는 상이 나오니 결국 건의 옷이 젖어버려서 화를 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허물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중택태가 이렇게 이제 효변하게 되면 직계가 되면은 내천대에서인데 강이 이렇게 상승하는 상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대뼈에 기세가 드세니 흉한 일이 있을 것이다. 군자가 지나치게 강직한 선품에 인하여서 또 꺾이게 될 것이다. 혼자 가다가 비를 맞아서 옷이 젖어서 화를 낼 것이다. 그러나 결국 허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사의 물상을 보겠습니다. 한자를 먼저 보면은 둔무부 기행 차처 견양입니다. 견양 회망 무는 불식 삐쩍 마른 볼기에 엉덩이에 살이 붙어있지 않으니 그 행진할 적에는 주춤거리면서 속죄의 뜻으로 양을 끌고 갈 것이다. 바뀐 것이 원래 상태로 사라질 것이다. 듣는 사람이 말을 듣고도 믿지 않을 것이다. 상활 기행차저 위부당야 무는 불신 총불 명야 그 행진할 적에 주춤거리는 것은 그 지위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듣는 사람이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은 그 듣는 사람이 총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길죠. 하나씩 또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둔무부 그 엉덩이에 살이 없다는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택천캐가 기본적으로 있죠. 이래 구사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수천수가 되죠. 수천수가 되는데 이 수천수는 이렇게 전체로 풍택중부에 왔습니다. 이 풍택중부는 이렇게 손의 허벅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전체로 보면은 엉덩이죠, 엉덩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양강의 뼈가 툭 튀어나온다고 이야기하죠. 상깨가 수가 되는데 양강의 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학계 거는 이렇게 여윈 뼈가 3개 있는 여윈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엉덩이에 살이 없다고 하는데 그 기본적으로 설명해 보면은 풍택중부의 엉덩이 손은 허벅다리 그 아래도 허벅다리 위에도 허벅다리 그 한 상이 있으니까 엉덩이에 상이 나오는 거죠. 이래서 추위를 하게 되면은 건의 뼈는 야위였다 그 이야기고 감의 등뼈는 가운데가 솟아 있어서 이렇게 등뼈가 하나는 이렇게 크게 솟아 있고 주변에 살이 움푹 들어가 있으니까 여윈상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엉덩이에 살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수에 관한 물상이 되면은 여기는 위에는 부서지고 폐임이고 여기도 부서지고 폐임인데 여기는 뼈가 움푹 솟아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은 예전에 주역 노트 정리 기초 네 번째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 기행차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춤거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주춤거리냐 수 앞에 이렇게 험난함을 놔두놓고 수할 때 또 험난함이죠. 수천수 할 때 앞에 험난하니까 즉 험난함을 앞두고 나아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견양의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그 택천캐에서 상께는 이렇게 양이 있죠. 물상적으로 양이 있는데 이렇게 구삼이 이렇게 효변을 하게 되면은 양이 이렇게 한 칸 내려오죠. 그래 양이 뒷걸음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뒷걸음치는 양을 내가 감으로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제대로 끌고 가지느냐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글을 보면은 쾌계의 양이 앞에 있는데 추위를 하게 되면 순양이 뒷걸음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뒷걸음치느냐 이 부분을 양으로 보고 또 뒤집어진 손으로 보는데 이렇게 손의 밧줄로 양을 앞에서 끌어당기면은 양이 잘 따라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은 뒤에서 그 사막에서 목동들이 뒤에서 이렇게 엉덩이 탁탁 치면은 몰이가 잘 되는데 앞에서 끄는 것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글을 보면은 양은 앞에서 끌면은 뒷걸음을 치고 반대로 뒤에서 살살 몰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견양의 이야기가 나왔느냐? 고대의 예법에 그 자신이 잘못했다 죄를 승복하기 위해서는 양을 끌고 가는 풍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회망은 변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직계가 된 수천수를 보면은
결국에는 수천수는 이렇게 내천대장에서 직계의 목이 내천대장에서 왔죠. 이 내천대장은 기본적으로 1200개 추이상 지천태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1200개 추이가 발전을 할 때 이렇게 지천태에서 세개의 양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효변을 하고 추이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양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한 게 없다, 변화가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총불명야, 문은 불신 총불명야의 물상을 보면은 택천캐가 이렇게 구사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천수가 되죠. 그 수천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천대장에서 왔죠. 그 내천대장은 전체로 큰 태죠. 그 큰 태인데 말이죠. 말 언어. 그 큰 말을 듣는데 이 4, 5, 6 지위에 4, 5, 6기가 감위. 여기 보면은 4, 5, 6 지위가 감위죠. 감위, 위치. 위치에 이렇게 감의 물상이 있으니까 감이 있는데 감의 의심이 있으니까 두 개의 감이 있게 되는 거죠. 내재되어 있는 감과 현실적인 감이 있으니까 그래 결국에는 감으로서 들어도 또 감으로서 의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신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즉 감계의 자리에 감계가 성립하고 있으니까 이 택천케의 구사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수천수가 되죠. 계속 하는 거지만 수천수가 되는데 이 감계에 감이 있는 거죠. 그래 감은 또 질병을 의미하죠. 그래서 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병이 있어서 총명하지 못하는 주체가 또 누구냐? 아래에 있는 군주죠. 그래서 결국에 군주가 총명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빗정 마른 볼기에 살이 붙어있지 않으니 그 행진할 적에 주춤거리면서 속죄의 뜻으로 양을 끌고 갈 것이다. 바뀐 것이 있다 하더라도 원래의 상태로 되어서 사라질 것이다. 듣는 사람이 말을 듣고도 믿지 않을 것이다. 상활, 그 행진할 적에 주춤거리는 것은 그 지위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듣는 사람이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은 그 듣는 사람이 총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다산의 설명인데 굉장히 길고 좀 까다로운데 설명을 좀 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조금 더 여러분께서도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택천계 93과 94에 대해서 살폈는데 93에서는 광대뼈가 장대한 튼튼하게 되는 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흉에서 허물이 없다로 결국 전환이 되는데 이 전환이 될 때 군자 캐캐 결단과 비를 만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를 해야 되고, 94에서는 엉덩이에 살이 없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머뭇거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머뭇거림 때 시절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양을 끌고 간다고 이야기하고 이 끌고 와서 후회가 없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문헌불실, 말을 듣는 게 믿지 않는 게 불명과의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는지 실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